당신 이제 집으로 가서 정리하세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63세, 새 아이를 키운 평범한 주부였던 저에게 의사가 한 말입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10%까지 떨어진 상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막내딸이 병실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남편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큰아들은 직장에서 조퇴해서 병원으로 달려왔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그 병을 제가 6개월 만에 완전히 극복하게 될 줄은요. 지금 제 신장 기능은 85%입니다. 혈액 투석도 중단했고 당뇨 수치도 정상입니다. 의료진들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의 회복을 이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제가 어떤 절망을 겪었고 어떤 방법으로 기적 같은 회복을 이뤘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4세고 31년째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만 해온 저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대학도 못 나왔고 의학 지식도 없고 그저 가족을 위해 밥 짓고 빨래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의사들이 포기한 병을 직접 경험했고 그걸 극복한 당사자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입니다. 20년 전부터 당뇨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생기는 병이야라고 넘겼죠. 혈당약 먹으면서 그냥저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이 끼고 다리가 붓더라고요. 병원에 가니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뇨합병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약 먹으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하지만 6개월마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수치는 더 나빠졌어요. 신장 기능 50%, 40%, 30% 계속 떨어지더니 결국 1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평생 주 3회씩 병원에 와서 4시간씩 누워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런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이겨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10%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독소가 몸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투석을 시작한 다른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5살 어린 58세 여성분이었어요. 투석을 시작한 지 3년 되었는데 처음 봤을 때 70대처럼 보였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뜨고 걸음걸이도 휠체어 없이는 힘들어 보였어요. 언니, 처음에는 나도 금방 나아질 줄 알았어. 근데 한번 투석 시작하면 평생이야.
그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65세 남성분이었는데 투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셨대요. 주 3회씩 4시간씩 병원에 있어야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월급쟁이는 못해. 투석 스케줄 맞추려면 자영업이라도 해야 해. 하지만 그분도 체력이 안 되니까 결국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어요. 부인분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투석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딸아, 이 병은 죽을 때까지 안 나아. 그냥 버티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미래가 보였습니다. 주 3회씩 병원에 다니며 점점 쇠약해지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투석 비용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교통비와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월 30만 원은 들어갔어요. 남편은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지만 이제 70이 다 되어 가니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아프는 바람에. 무슨 소리야? 병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거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병원비 걱정에 늘 어두운 표정이었고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병원비 보태려고 용돈을 보내주고 둘째 딸은 본인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도 수시로 안부 전화를 했어요. 막내딸은 아예 결혼을 미뤘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어떻게 결혼해? 나중에 생각할게.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으면 애들이 편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투석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2023년 3월 15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따라 몸이 유독 안 좋았어요. 투석을 받고 나면 보통 2-3일은 괜찮은데 그날은 투석을 받자마자 어지럽고 메스꺼웠거든요. 간호사님, 저 너무 어지러워요. 혈압이 너무 떨어졌네요. 잠깐 누워서 쉬세요. 30분을 더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부축해서 집에 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남편이 소리치는 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119가 와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깨어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막내딸이 울먹이며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의사와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투석을 해도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약물로 버텨보는 수밖에.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의사가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시한부라는 뜻인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남편과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어디 있어? 아니야. 내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당뇨도 처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그러지 마.
하지만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렇게 이별할 준비를 해야 한다니.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손자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막내딸이 결혼도 안 했고, 큰아들 애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고, 이 아이들 자라는 걸 못 본다는 게 제일 서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막내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나 어제 밤새 인터넷 찾아봤어. 신장병 치료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대. 한번 알아보자. 딸아, 의사도 포기했는데 무슨. 아니야, 엄마. 포기하면 안 돼. 나는 엄마 잃을 수 없어. 딸의 간절함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희망은 없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들이 다 포기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투석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언니, 혹시 신장 투석 받으세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얼굴이 너무 건강해 보였어요. 투석 환자 같지 않을 정도로요. 네, 그런데 저도 작년까지 투석 받았어요. 신장 기능이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석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가능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할머니 박정순 씨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당뇨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투석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는 투석한 지 2년 되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투석을 받을 때마다 기력이 떨어지고 먹는 것도 제한되고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죠. 무슨 프로그램이요? 자연치유 프로그램이에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몸 자체의 치유력을 키우는 거죠. 솔직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대학병원 의사들도 포기한 건데 자연치유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정말 건강해 보였거든요. 70대인데도 혈색이 좋고 걸음걸이도 씩씩했어요. 언니, 제가 증명서 보여드릴까요? 박 할머니가 가방에서 병원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정말로 신장 기능이 8%에서 7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이상한 건강식품이나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건 아닐까? 언니, 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박 할머니는 제 의심을 알아차린 듯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변화가 있더라고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의사들도 안 된다는데. 남편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냥 한번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알려준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 조절.
하지만 단순히 당뇨 식단이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치유력을 높이는 특별한 식단이었어요. 두 번째는 운동. 투석 환자에게 맞는 특별한 운동법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가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식단부터가 문제였어요. 40년 넘게 해온 요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했거든요. 평소에 국물 요리를 좋아했는데 염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하니까 음식 맛이 너무 밍밍했어요. 이게 음식이야, 약이야?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제가 더 힘들었어요. 만드는 저도 맛없어서 먹기 싫은데 몸을 위해 억지로 먹어야 했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투석 받고 나면 기력이 없는데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하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첫 주에는 5분도 못 걸었어요. 숨이 차고 어지러워서 벤치에 앉아서 쉬어야 했죠. 엄마, 괜찮아? 딸이 걱정하며 전화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힘들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2주째가 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몸은 더 피곤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거 맞나?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해보자. 한 달만 해보고 판단하자. 남편이 격려했지만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3주째 되던 날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여보, 여보. 남편을 깨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폐에 물이 찼네요. 투석 스케줄을 앞당겨야겠어요. 의사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역시 자연 치유 같은 건 말이 안 되는구나. 괜히 고생만 했네. 응급실에서 응급투석을 받았는데 그때 옆 침대에 있던 환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언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쩐 일이에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투석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뭔가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세요? 얼굴이 좀 달라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자연치유 그런 거 하세요?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 그분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역시 내가 바보였구나.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왜 믿었을까? 집에 돌아와서 박 할머니가 준 자료들을 다 버리려고 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괜히 고생만 했네. 응, 이제 그냥 투석하면서 살자.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한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3주 만에 변화가 있을까? 박 할머니도 몇 달 걸렸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어? 폐에 물이 찬 건 투석 스케줄하고 관련 있다고 했잖아. 자연 치유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폐부종은 투석 환자들에게 흔히 생기는 합병증이거든요. 그럼 조금만 더 해볼까? 다음 날 박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 어제 응급실 갔다 왔어요. 어머, 왜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박 할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언니, 저도 그랬어요. 처음 한 달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몸이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정말이요? 네, 저는 2개월째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박 할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4주째, 5주째.
여전히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걷기 운동을 10분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고, 식단에도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6주째 되던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잠을 푹 잤는데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거든요.